영찬이의 이혼이었습니다. 가정불화를 겪으면서부터 영찬이는 회사에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이혼 후에는 아예 한동안 연락두절이 되기까지 했어요. 남은 사람들끼리 좀 더 힘을 내어 영찬이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물며 영찬이는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의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게임 몇 개가 연달아 실패하자 우리는 꽤 힘들어졌습니다. 개발비에 사무실 월세, 직원들 월급과 식비 등 유지비는 끝도 없이 나가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예전처럼 펑펑 사치를 해대고 축구부에 날마다 간식을 싸다 바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져나갔겠습니까? 아무리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설마 망하기까지 하겠어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직원들 월급으로 다 털어주고 저는 땡전 한 푼 집에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나경이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 생활비를 안 가져올 수가 있어? 이러고도 당신이 남편이야? 애 아빠야? 내가 회사 사정 어렵다고 벌써 몇 개월째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못 가져올 가능성이 커. 그동안 저축한 걸로 일단 버텨. 이 상황이 오래가진 않을 테니까. 저축이 어디 있어? 늘 깔딱깔딱 간신히 모자라진 않게 갖다 준 주제에. 뭐라고?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만 넣어주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의 월급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어요. 나경이가 사치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걸 다 쓰면서 살아왔을까 싶었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걸 저축 하나 없이 싹 쓰면서 살았다고? 사업하는 사람 와이프로서 겁도 안 났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능력 없는 사람인지 몰라서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남편 잘못 만나서 다 같이 굶어 죽기라도 해? 그동안 제가 부어왔던 적금이나 펀드, 주식을 팔아치워 생활비를 보태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평생을 미워했던 아버지라도 저에게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나경이는 이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악담만 늘어놓았습니다. 당신도 아버님 치를 떨게 싫어했으면서 뭘 그래? 아버님 툭하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버티는 바람에 나도 정말 끔찍했다고. 그 양반이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이 괴롭히기만 하다 가셨는데 나더러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키라고? 나 다시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당신 생각해서 억지로 온 거야. 당신한텐 미운 시아버지였는지 몰라도 윤성이한텐 하나뿐인 할아버지였어. 애 있는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말하지 마. 얼마나 대단한 할아버지였다고? 그분이 우리 윤성이한테 도대체 뭘 해줬는데? 맨날 우리한테 돈 뜯어갈 줄이나 알았지? 그놈의 돈! 당신은 지금 가족이 죽은 마당에 돈 얘기가 하고 싶어? 돈 안 주면 가족도 아니야? 하긴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 부모랑도 의절했겠지. 그래 맞아. 난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은 싹 다 정리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신처럼 평생 부모님한테 뜯기고 사는 것보단 내가 더 현명한 거야. 그때 이후로 나경이에게 정말 크게 실망을 하고 정을 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동안의 저축으로 근근히 살아온 지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을 때였어요. 회사 사정이 한계에 몰리고 윤성이가 잠시 축구부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울며 발악을 하더군요. 윤성아, 아빠가 꼭 약속할게. 지금은 잠깐 힘들지만 아빠 다시 금방 일어날 거고 그때는 더 부자가 돼서 윤성이 소원대로 브라질 축구 유학도 꼭 보내줄게. 약속해. 저는 무능한 아빠가 되어 아들의 뒷바라지도 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이 못난 아빠를 위로하고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훈련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어. 나 혼자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면 되지. 난 진짜 괜찮아. 세상 그 누구보다 항상 아빠를 생각해주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타고났다고 해도 어린 나이에 하는 운동이 여간 힘들지 않을 텐데도 불만 없이 묵묵히 해내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아이가 내 아들로 태어나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불화가 있을 때마다 윤성이의 얼굴을 보며 참고 또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아들의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회사를 다시 되살려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파산을 막지 못했고 회사는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평생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다니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루하루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날아간 판국에 제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리운전에 택배에 당장 돈 되는 일들을 하며 허송세월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재현아, 엄마 식당에 와서 일 배워보지 않을래? 요리하고 가게 운영하는 거 다 배우고 나면 네 가게를 따로 내도 되고 엄마가 너 작은 가게 하나 차려줄 돈은 있어. 사실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어머니께 참 고맙고 죄송했어요. 물론 회사의 대표로서 평생 재직하다가 동네 작은 골목에 있는 조그만 밥집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창업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다시 윤성이가 축구선수의 꿈을 꾸게 해줄 수 있었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목이 워낙 좋지 않고 엄마 혼자 일하다 보니 손님도 많이 받을 수 없어 크게 번창하는 일은 없었지만 손맛 좋은 가게로 주변에선 유명했어요. 나경이는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로 무슨 큰돈을 벌 수 있겠냐고요. 이미 심하게 쪼들리기 시작한 살림 때문에 나경이는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화를 냈고 저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코치님이 우리 윤성이 불쌍하다고 축구부에 다시 받아주신대. 당분간 들어가는 돈은 코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고 우리 애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뒷받침을 못해줘가지고 소중한 내 아들 동정을 받고 다니게? 하지만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아내의 말들이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윤성이의 아빠로서 참 가슴 아픈 사실이었어요. 당분간은 어머니의 가게를 도우며 일을 배우기만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훈련비 합숙비를 제해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빨리 다시 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 윤성이를 다시 케어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식당 일 일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더군요. 저는 늘 밤새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살아온 터라 제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식당에 얼마나 일거리가 많은지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혼자 해내오셨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게의 주 메뉴는 곰탕이었고 곁다리로 김치찌개, 제육볶음, 뚝불 같은 메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곰탕은 엄마가 좋은 뼈를 구해다 정성으로 오랫동안 고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맛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문제는 이러다 보니 원가가 워낙 높아서 음식 가격 역시 동네에 비해 좀 비싼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창업을 해서 가게를 낼 때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목이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훨씬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경이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혼해. 당신같이 무능력한 사람 옆에서 나까지 같이 망가질 순 없어. 맞아요.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죠.
돈 없고 능력 없다는 이유로 자기 부모와도 의절한 사람이 남편 버리는 건 얼마나 더 쉬울까요? 몇 년만 기다리면 다시 보란듯이 재기한다고 했잖아. 넌 너 힘든 것만 생각해? 내가 지금 너랑 윤성이 먹여 살리겠다고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그깟 다 쓰러져가는 식당 일 도와서 나랑 윤성이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우리 윤성이는 뭔 죄인데? 못난 아빠 만난 죄로 그 어린 게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접어야 돼? 언제까지 윤성이가 이렇게 남 눈치 보면서 거지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냐고. 양심 있으면 물러나. 윤성이 아빠 자리 내놔. 나경이는 완강하게 이혼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망해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윤성이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단지 이혼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저는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라 위자료를 뜯어낼 수도 없을 텐데요. 게다가 버는 돈이 몇 푼 안 되니 양육비도 제대로 받아낼 수 없을 거고요. 하지만 나경이가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자니 나경이의 동선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보통 운동하는 아이의 엄마들이 그렇듯 나경이 또한 윤성이 뒷바라지하며 쫓아다니기에 바빴어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아내는 아직도 참 예뻤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윤성이를 책임져줄 수 있는 돈 많은 남자 물기회를 노리려는 게 틀림없었어요. 제가 이제껏 힘겹게 지켜온 소중한 가정인데 아내와 아들을 홀랑 남에게 빼앗겨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은 죽어도 안 돼. 만약 하게 되더라도 윤성이 못 주니까 꿈도 꾸지 마. 저는 제 아들과 떨어져 사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훌륭한 아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아빠였지만 윤성이는 늘 제 삶에 비치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진 와중에도 윤성이 하나 보고서 이악 물고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이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자 나경이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윤성이 당신 아들 아니야.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친권 분쟁이 벌어질 것 같자 억지로 술을 쓴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이가 내놓은 유전자 감식 친자 확인서에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사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만났을 때 나 사실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회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잖아? 이때다 하고 사귀던 남자 차버리고 당신을 만났어. 임신한 걸 알게 된 건 그 후의 얘기야. 생리가 워낙 불규칙해서 한동안 임신인 걸 몰랐고 알고 났을 땐 이미 때가 늦어 있었어. 그래서 날 이제껏 속여왔어? 어떻게 이런 짓을... 나로선 어쩔 수 없었어. 팔자 고칠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그걸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땐 젊은 나이에 회사 대표에다 외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당신이 갑부라도 되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빚 좋은 개살구였지만.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미친 듯이 술을 퍼마셨어요. 나경이가 나를 속여왔다는 배신감보다 윤성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다른 사람의 자식이었다니,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니. 저는 한동안 어머니 집에 머물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내 핏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인 윤성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은 입양도 하는 마당에 윤성이가 네 핏줄이 아닌 게 무슨 상관이니? 네가 키우면 다 네 새끼 되는 거지. 누구보다도 손주를 사랑했던 엄마가 눈물을 찍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엄마가 강하게 마음을 먹으시는 걸 보고 저도 있는 힘껏 용기를 냈습니다. 나경이와 끝까지 싸워서 윤성이를 찾아올 생각이었어요.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윤성이의 친권을 갖는 일이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은 물 건너갔고 우리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게 한 아내의 유책이 확실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건 위자료의 문제지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제게 너무나도 불리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소송을 벌여가며 남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평소 저를 잘 알고 있던 지인들, 동료들, 동네 이웃들은 저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또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아들을 사랑해왔는지요. 그중 몇몇은 직접 법정에 나가 필요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윤성이는 이미 11살이었고 엄마 아빠 중 누굴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윤성이는 고맙게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엄마가 아닌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자가 아닌 이상 윤성이의 그런 발언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전의 그날, 윤성이는 우리의 이혼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들 앞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관심 있는 건 제가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어서 벌어올 돈이에요. 원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일순 법정 안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이가 저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경이가 설마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윤성이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축구부 코치님이랑 엄마가 하는 대화를 몰래 엿들었었어요. 우리 아빠랑 이혼한 다음에 둘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잘 키워서 영국에 보내면 자기들은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이미 키가 훌쩍 커버린 아이가 흑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휘청거렸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에게 속아왔던 것일까. 이런 사실을 차마 내게도 말 못하고 혼자 간직해왔을 아이의 심정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엄마가 자신을 그저 돈 버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도 힘겨웠을 겁니다. 아이에게 이토록 크나큰 상처를 준 나경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이란 사실도 잊은 채 그대로 나경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믿을 수는 없었지만 윤성이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모든 것이 착착 퍼즐처럼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윤성이가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라 해도 공짜로 훈련을 시켜줄 리가 없죠. 아내와 코치가 내연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바보같이 속고만 살아왔던 걸까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윤성이의 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성이는 오로지 저만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빠로서의 채통도 있고 한동안 눈물을 줄줄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 축구 계속 못 시켜줄 수도 있어. 그래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응, 나 축구 안 해도 돼. 아빠만 있으면 돼. 어머니와 저, 그리고 윤성이 세 사람은 그날 이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일찍 든 아들은 할머니 고생하신다며 밤마다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그만두면서 상심이 컸을 텐데 참으로 대견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꼭 다시 성공해서
아들에게 새 축구화를 사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우리 앞에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들을 키우고자 친권 소송을 하고 끝끝내 아이를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축구를 관두게 된 일화까지 훈훈한 미담이 되어 SNS에 조금씩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SNS를 보고 찾아왔다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금방 퍼져서 저희 가게는 식사 시간이면 늘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졸라 육회비빔밥이라는 메뉴를 하나 더 추가했고 그것 또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옮겨요. 더 큰 데로.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가게를 옮겨드린다고 해도 이대로가 좋다며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던 어머니도 이번에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옛날 가게보다 4배는 더 큰 목 좋은 매장을 얻었고 아르바이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의 성공은 쭉 탄탄대로만을 걸어 지금은 2호점을 내어 어머니가 하나, 제가 하나 각각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성이는 다시 축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손님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90도 절을 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운동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도 윤성이는 휴일이면 가게에 나와 서빙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효자죠.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해하실지도 몰라 말씀드리는데 나경이와 코치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번 일로 코치가 학교에서 잘렸거든요. 나경이는 나중에 윤성이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면 설마 자기를 모른 척할까 싶어 계속 희망을 품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윤성이와 나경이를 억지로 떼어놓을 생각은 없어요. 가끔 한 번씩 만나라고 권하곤 하는데 윤성이가 그러고 싶지 않대요.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라고 다 엄마는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그토록 심한 상처를 안겨준 엄마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자신의 부모와도 의절했던 나경이는 결국 아들과도 이렇게 멀어질 모양이에요. 아직도 이가 갈릴 만큼 미운 사람이지만 평생 외롭게 살아야 한다면 그건 좀 불쌍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어머니와 저, 윤성이는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성이 꼭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서 국가대표를 만든다면 더를 바랄 게 없겠죠.